제가 신분증을 도용당했습니다. 결혼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나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요.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데다가 제가 직접 신청한 것도 아니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분증 한 장으로 대출이 이렇게 쉽게 나온 건지도 기가 막히고 제가 이걸 갚아야 한다는 소리만 듣고 있는 이 상황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정말 개인 회생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결혼 준비하다가 정말 날벼락이네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도 제가 이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 정말 결혼 준비 좋은 소식을 들리는 와중에 이렇게 낙담할 만한 또 소식이 같이 들려오신 것 같아요. 사연을 들으신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한 케이스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하신 거는 이제 신분증을 분실한 잘못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그 제3자가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건데 그거를 은행에서 대출 책임이 너한테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직접 신청한 게 분명히 아니다. 근데 신청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막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 피해를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는 보통 형사상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우선적으로 형사 절차를 받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일단은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제출한 게 아니라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순서는 고소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신분증 분실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신분증 분실하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신분증 분실하면 동사무소 가셔서 재발급 신청 받으시잖아요. 그 재발급 받은 신청 내역을 동사무소 발급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대출하지 않았다. 내가 그 대출 이런 시점에는 나는 신분증이 없었다. 거꾸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네. 너무 그건 기본적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사실상 이거는 내가 대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내가 네네. 개인 회생 신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산 신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 궁금증을 갖고 계셨어요.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개인 회생 신청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제가 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아니긴 한데요. 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개인회생까지 갈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경우는 무권 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권한 없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되는 건데 무권 대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본인한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125조에 보면은 대리권을 표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신분증 분실한 것만 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도용자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대출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표시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처음부터 이건 피원 대리가 그러니까 외관 창출 책임이라 하는데 피원 대리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은행에서 지금 저축은행에서 우리 질문자 분께 대출 책임 있다고 뭐 얘기했다 하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사안 같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회생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요건이 있습니다. 있죠. 요건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간에 파산을 지경에 이르러야 됩니다. 파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걸 말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생은 파산은 내가 완전하게 면책되는 것에 비해서 회생은 일정 부분 비율로 축소해서 그 탕감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채무를 꾸준하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이고 내가 그
채무를 평소에 갚지 예, 못하는 채무를 갚을 상황. 능력이 있다. 이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상담자분의 사연과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상담자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전혀 걱정을 나는 신분증을 분실한 잘못밖에 없다라는 것만 좀 네. 제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간결하게 해결되실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